2023년 7월 19일 나라의 부름을 받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자, 일단 특검의 핵심적인 수사 의혹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크게 6가지인데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 본체, 그 사건 포함해서 외압 의혹, 그리고 공수처 관련된 내용들, 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된 의혹들 등등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각각 중요하게 보신 부분이 뭐였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먼저요.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이 옳았다. 박정훈 대령이 옳았다. 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당시에 초동 수사가 결국에는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특검의 수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참 다행이고요. 가장 눈여겨봤던 대목은 바로 800-7070 그 전화번호, 누가 통화한 것이냐. 그리고 VIP 경로설에서 비롯되는 수사 외압. 그게 이제 가장 주된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 외압은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 해병대 다 포함해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고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2년여 동안 정말 그 유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정권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 재판을 통해서 다 가려지겠습니다마는 구명 로비는 사실상 수사 외압으로 가기 위한 원인 제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명 로비가 있었으니까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사 외압으로 가서 뭔가 이 수사를 흐트러뜨리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명 로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의혹입니다마는 이거는 당장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다 규명하지는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실체를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압 의혹 부분 그리고 구명 로비 의혹 부분 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다고 하셨는데 호 대변인께서는요? 특검이 저렇게 탈탈 털어서 수사를 다 했는데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진상이 사실 드러난 거죠,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멋쟁 해병의 무슨 이종호라는 그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지칭되는 사람한테 로비를 받고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1년, 2년, 작년 총선 때부터 줄기차게 야당이 정치 공세를 했고 그랬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핵심 본질은 어디 갔죠? 하나도 못 밝혀냈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걸 가지고서 국정을 그렇게까지 흔들고 그렇게 전국을 혼란하게 했다면은 지금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이 부분은 이것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 이것은 재판에서 아마 치열하게 다퉈지게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무리한 구조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그게 과실치사 혐의로 다룰 만한 것인지 이것도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다퉈질 내용이에요. 어쨌건 그것은 그 재판에서 다퉈지겠지만 본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거기 했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사건의 결과이고 결론이고 우리 사회가 얻어야 될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순직 해병 특검이 가장 강조했던 거는
최 해병의 목숨을 앗아간 무리한 작전 지시가 일단 있었다. 그리고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의 복심들의 여러 증언으로 이 수사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 또 국방부 관계자들 이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게 지금 특검 측의 입장이고 주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넘겨진 33명 중에 딱 한 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조금 많이 아쉽고 예. 조금 비판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좀 뚜렷이 드러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해병 특검에서 한 10명 이상을 그 영장 청구를 했는데 네. 단 한 명 임성근 전 사단장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제 그 구속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 외압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당시 거죠. 작전에서 무리하게 이제 들어가게 해서 이런 변이 났다. 그 그렇습니다. 책임자다. 예. 그러니까 6가지 그 혐의 중에서 해병 특검에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순직 해병 그 사건의 그 본체 네네. 거기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병 특검으로서도 굉장히 힘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150일간의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영장이 좀 인용이 돼야만 조금 수사도 훨씬 더 활발하게 진척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예. 뭐 기각된다고 해서 무죄는 아닙니다.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좀 특검에서 수사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예. 벌써 이 순직 사건이 2년이 지났고 그리고 영장이 또 계속 기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상당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특히 경로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나중에는 경로설이 이제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특검 들어가기 전에도요. 경로가 죄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소위 그 안보회의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로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도대체 왜 경로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경로했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바뀌어요. 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본인이 왜 화가 났는지를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구명 로비다. 그리고 소위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그 단톡방에서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또 김건희 씨를 통해서 네. 로비가 있었다라는 정황은 거의 그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검의 설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종호, 임성근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배우 박성웅 씨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만나고 이렇게 그 이어져 왔다는 것이 실체가 드러났던 것이고,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죠?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또 그리고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내가 VIP께 얘기할게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이미 다 증거들이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전혀 그런 로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 가르고 아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유가족들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33명에 대해서 뭐 모두 다는 아니지만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불구속 상태로 다들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 딱 한 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이 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상병이 돌아가셨을 때 영결식에 참석했었던 것이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이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이 사건 빨리 좀 진상 밝혀달라고 끊임없이 공수처에 요청했었던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대통령이 경로한 게 사실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처음에 그것을 이제 그 사실을 부인하고 했었던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이 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호 씨를 알았다. 이것은 배우 박성웅 씨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죠. 그래서 사실 영장이 유일하게 한 명 발부된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김건희 여사로 갔냐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나오질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면서 예.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요.
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가능성이 높으면 그 높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게 수사기관의 일이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이 주장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을 썼습니다. 이 특검이 지금. 이 특검만 100억 이상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영장을 10명한테 청구했는데 딱 한 명 발부됐지 않습니까? 기각률이 90%입니다. 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22%예요. 근데 90%입니다. 이건 뭐냐? 수사도 잘못했지만 왜 잘못했느냐? 실체가 없는 걸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외압도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야 했던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외압으로 방해받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지 못한 채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 특검이 추진되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던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3차례나 거부하였고 우리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 올해 6월에야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 나눴던 그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부분에서 애초에는 이 사안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주도로 최상명 사건의 수사 외압의 배경을 밝힐 결정적인 사안이 되지 않겠는가 관심이 많았는데 수사가 지금 매듭지어진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수사가 김 여사에게까지 닿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출석을 다 거부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 특검에 출석 거부하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이죠. 네.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가 2건 아닙니까? 하나는 수사 외압에 따른 직권남용죄고 하나는 지금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하면서 피의자인 그 이종섭 전 장관을 범인 도피 혐의로 지금 이제 2건의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정황은 뭐 그 단톡방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상황에서 딱 떨어지는 이를테면 통화 녹취랄지 뭐 그런 직접적인 어떤 증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특검이 마저 확보하지는 못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그러나 정황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호 씨를 통한 로비랄지 또 개신교계를 네. 통한 로비랄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도 그 핸드폰 제출을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난다라고 하다가 구속영장 청구되는 그 시점에 기적적으로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휴대전화가 당시에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어떤 증거가 확보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이를테면 개신교계 인사들을 특검에 그 소환 조사를 못했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모두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아마 소환이 돼서 네. 그 과정에서 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국방부로부터 최상병 사건을 넘겨받았던 경북경찰청 수사 관계자의 직무유기 또 수사정보 누설 의혹이었는데 특검팀은 이제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의 카카오톡 대화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하고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의혹 규명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계속 의혹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2년 전부터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게 여전히 의혹이지 않습니까?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인 목사님의 집과 압수수색까지 네. 했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를 한번 했다는 이유로 90세가 되신 기독교계 원로 김정환 목사님한테 똑같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탈탈 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안 나왔는데 재판 과정에서 누구 부른다고 없던 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지금 3대 특검이 공소유지 전까지만 500억 원을 썼는데 그동안의 수사 인력들이 다 거기에 몰리면서 미제 민생 사건이 풀리지 않은 민생 사건이 2만 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몇 달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국민들 한 건 한 건이 다 국민들의 그 가정과 그 가게에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일들인데 다 피눈물 흘리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일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아무것도 마치 성과가 없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한 실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경찰은 무혐의 했잖아요. 수사 외압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지금 기소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어떤 그 지휘, 통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최상병이 사망했다, 순직했다 이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적인 게 이미 드러난 거죠. 그리고 수사 외압도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권 차원에서. 그래서 이종섭 그 장관도 막 도피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까지 수사에 어떤 칼날이 올까 봐. 아니 이런 것들이 전부 밝혀졌는데 왜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 특검이 아니었으면 이게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세 차례 네 차례 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까? 예.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대상에서 피해가기 위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것인데 자꾸 성과가 없다고 얘기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향후 재판 과정에서 뭐 입증 과정에서 또 밝혀지는 부분 또 확정되는 부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